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중 사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중국 공산당 사이 완전히 이혼 소속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이 꼬여갖고 오늘 그 같은 사정을 트럼프 교수님을 모시고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뻔했어. 우리 조 교수님이 트럼피스트 교수. 자, 먼저 이제 중국 그 부동산 거품이 이제 완전히 이제 터지려고 하는데 사실 예. 터뜨린 건 시진핑이에요. 그렇죠. 작년 8월에 삼불 정책 무슨 그렇죠. 뭐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 100%. 뭐 100%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총자산 대비 또 부채 비율 뭐 70%인가 뭐 이렇고 그다음에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 100%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거의 없어. 중국 30대 건설사 중에 20개가 충족을 못 시켜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근데 이런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부동산 상태가 황당한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자, 우리도 뭐 통계를 굉장히 좀 새로 많이 봤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부분이 건설 부분이 GDP 29%를 차지를 해요. 네. 우리가 19년까지 한 13% 전후로 해서 했고 굉장한 거죠. 그리고 건설사 채무가 예. 무려 6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 트릴리언. 5 트릴리언 US 달러. US 예, 달러스. 예. 예. 그리고 도시 전체가 유령의 도시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마다 두세 개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균. 나중에 뭐 이유가 나오는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빈집이 우리가 뭐 몇 번 6천만 채, 6,500만 채고 또 빈 사무실, 빈 도로, 빈 공장 이건 제외시킨 겁니다. 집만 네. 6천만 채가 아파트만 이상이 6천만 동, 6천만 채.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보유율은 엄청 높네요. 94%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 부동산 투자자가 뭐 성인들 뭐 어린애들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10억이 돼 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가 불가한 나라니까 모든 저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죠. 뭐 네네. 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홍도 사태 등 해가지고 거품이 이제 붕괴될 조짐이 거의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모든 자산들이 부동산에 몰리고 아파트에 몰렸는데 엄청난 빈곤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죠. 예. 빈곤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동부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공동부유는 공동빈곤이거든요. 공동빈곤이죠. 예. 자, 저는 이 시진핑의 모순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시진핑이 이제 부동산의 이런 과열 상태가 더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불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 위주 국가 자본주의의 어떤 로직이거든요. 부동산 이 거품이. 일단 쟤들이 부동산과 거품 잡으면서 지금 내년에 대해서 불황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죠. 그걸 잠깐 정리해 주시죠. 계획된 불황, 2022년 일단 계획된 경기 안정 정책인데 이건 단순한 통상적인 경기 안정이 아니라 억제된 제도로서 이 문제를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선수를 친 거죠. 네. 중국 사회과학원 CASS가 내년 성장률 목표로 5.3%를 잡았습니다. 뭐 대개 한 6%, 좀 통계도 뭐 여러 가지 좀 버블이 있고 한데 일단 성장 목표를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국가 정부 기준 5.3%면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란 소리예요,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7, 8%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한 거는 의도적으로 그 경기를 조정해서 쿨다운 시키고 특히 부동산 이 아파트 건설 부분에 이제 아주
심한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이 CASS, 예, 예. 그러니까 China Academy of Social Social Science, Sciences. 중국 사회과학원의 그 보고서를 보면 건설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이거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네네. 잘 구체적인 그 메커니즘 잘 모르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우선 대도시 시당국에서 그 무분별한 토지 매각을 억제를 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토지 소유가 국가 소유니까 이 부동산 경기를 할 때 짬짬이로 막 대장동입니다. 막 국가가 주고 업자들하고 엉키고 뭐 남아도는 또 특혜 분양 받고, 특혜 분양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빌딩 상가 건물 저기 뭐야 개발권 받고,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전국이 대장동이야. 카르텔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이 유행하는 거기 가면 권순이 많아. CCP 저 공산당 카르텔. 예. 그렇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눈치 빠르냐면은 1984년도에 네. 말하면 중국의 이 자본가 그룹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54%가 공산당이나 정부의 그 공산 공무원들, 공산당 출신들과 그 인척들이 54%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뉴 리치의 과반 절반 이상이 공산당이었어요. 네네.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도시에는 이게 또 너무 뚝 떨어지면 이건 뭐 사람들 엄청난 좌절감을 하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좀 조절 가능하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을 좀 방지를 하겠다. 완전히 네. 그냥 인위적인 개입을 해서 이제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자기들 예, 보고서에 연착륙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예.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하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렇죠. 예. 중국이 이때까지 취해왔던 등소평 이후에 취해왔던 성장위주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죠. 이것에 그 저희는 이제 마피아 자본주의죠. 이 그렇죠. 국가자본주의가 뭐 우리도 국가자본주의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78년, 79년까지. 그 국가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랑 중국이 다른 건 우리는 굉장히 그걸 단계별로 또 단계별도 그리고 맑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고 예. 여러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일찍 버렸어요. 그렇죠. 79년도 초에 박 대통령이 시장 중심 정책, 그때 당시의 정책 이름은 안정화 정책이라는 걸 채택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로부터 우리는 탈피를 했는데 예, 예. 우리 79년도 국민소득이 중국 91, 92년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천안문 학살한 지 한 1, 2년 정도 그 사이죠. 사이가 우리가 그 정도 국민소득 때 이미 국가자본주의를 탈피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중국은 그 이후로도 30년을 지금 국가자본주의를 해왔거든. 예, 더 심해지죠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부동산 거품이 국가자본주의, 성장해줄 국가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죠. 예.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이제 뭐야 재산세 말고 기업이든 등등해서 각종 세금하고 그다음에 통화가 증가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해외 부분이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걸로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돈을 끌어들인 거, 직접 투자 같은 게 차관 끌어들이고 차관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는 경제에다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이 말하자면 과잉 발행을 하고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과잉 또 파이낸싱을 PF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PF 정도가 아니고 중국의 그 다른 어떤 나라도 없었던 빠른 속도의 건설 아니요 그 통화 증발량이 통화 증발. 그러니까 돈 찍어낸 양이 네. 그 증가폭이 전 세계 전체를 압도해요. 압도하죠. 원래는 그럼 인플레가 나야 되는데 중국이 그 내부식 민지, 예. 농민공 예.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그 인플레를 억제시켜 왔다고요. 그렇죠. 예. 인플레를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게 비밀이었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돈 찍거나 해외 자금을 유치를 해서 경제 성장에 파이낸싱을 해주고 그렇죠. 예. 지방 정부는 또 거기에 발맞춰서 무슨 수단으로 파이낸싱을 했냐? 거의 지방 재정의 거의 하프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걸 땅 장사해서 50% 정도를 토지밤에
판매 대금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대장동으로? 예, 대장동에도 성남시도 돈 받았잖아. 성남시가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뜯기고도. 뜯기고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 범털들 다 한 입씩 챙겨주고. 예. 그리고 지방 정부에 들어오는 그 돈이 지방 정부 전체 세입의 50%예요. 그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그 뒤에 확 달라진 게 이 토지 판매로 부동산 혹시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건설 부분을 완전히 지방 정부의 그 세입원으로 그러니까 이 자금원으로 들어가서 지방 정부 수입의 5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토지 판매 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의 모든 지방 정부, 시정부, 현정부가 예. 시정부, 현정부, 성정부가 전부 지각각 전부 대장동을 벌린 거야. 땅 장사. 예. 그래서 뻥튀기. 그 중에 이제 노른자유는 다 한 입씩 권순위를 챙겨주고 누구 다 챙겨주듯이 하고 예. 또 성장도 챙기고 현이나 무슨 시의 책임자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이 지방 정부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방 정부 전체 수입의 한 50%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의 이해 당사자고 공범이죠. 그렇죠. 지방 정부가.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투기 붐이 막 일어나서 계속 가격이 뛰니까 예. 일반 사람들은 중국에 주식 투자가 안 되잖아요, 개인이. 예. 그러니까 그냥 전부 이제 부동산에 매달려서 거기다 돈을 묻은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이 도시가 뭐 1000만 이상 도시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몇백만 이상 또 도시가 뭐 여러 수십 개가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려 들어갑니다. 네. 그런 일종의 블랙홀이 됐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자본주의, 성장해줄 국가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윤활유 혹은 그 기재가 기재. 됐던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품이라는 게.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감당을 못할 규모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예. 부채 규모가 뭐 5조 달러니까. 그렇죠. 어쩌다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0점. 시진핑이 작년 8월에 3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액이 100%가 100%. 돼야 된다. 네. 뭐 순자산 대비 채무가 100%가 돼야 된다. 네. 뭐 자산 대비 채무가 0.7, 그러니까 70%가 돼야 된다. 뭐 예. 이런 그 룰을 발표를 했을 때 이 예. 건설사 30개 상위 30개 중에 20개가 충족을 못 시키죠. 충족 못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20개가 그러니까 셋 다. 예. 셋 다 어느 하나도 충족을 못 시키는 게 20개. 그렇죠. 예. 나머지 10개는 셋 중에 하나도 충족시키고 나머지를 충족 못 시키는. 그러니까 메이저 건설사 거의 뭐 대륙 제국인 14억 인구를 커버하고 부동산 이 GDP에서 비율이 29%까지 가는 나라에 그 건설사 규모라는 건 보통이 아닌데 그걸 지금 방금 100%, 70% 이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거 부동산 거품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보는 건데 예. 손을 볼 때 이 시진핑 집단의 전략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일단 공급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 사회과학원 발표 자료 중에 예. 도시들 너희 토지 장사하지 마. 하지 토지 마. 매각하지 마. 그러니까 부동산 붐에 불지르지 마. 불지르지 마. 그 그렇죠.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 3금 정책해서 건설사가 막 부풀려서 나가는 걸 막겠다. 공급이 억제되죠. 예. 그다음에 또 수요도 억제시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만 억제시키면은 가격이 튀니까 예. 수요도 억제시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집을 매입할 자격이 있다든지 그래서 집 매입 자격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수요도 억제시키고 그런 와중에 건설사는 구조조정하고 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짓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죠. 먹기로. 예. 이제 물무계좌먹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해야 될 이유도 적시적인 게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소위 공산당이나 큰 대도시든 작은 정부든 정부의 관료들이 말하자면은 인생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물질의 충족을 느끼는데 이게 또
아무리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깜깜이 짬짬이 하는 거는 쉽게 건절 안 될 거고 더더군다나 이 수요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같이 이제 금융하고 연관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얼마나 한가한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작전 짜는 브레인들 하는 얘기가 리만 브라더스하고 중국은 다릅니다. 물론 달라요.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전체 금융사가 다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그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 집을 살 때 자기가 현금으로 꼽아야 되는 게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부 갭 투자야. 갭 집 투자. 사는 게. 그렇죠.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갭이 갭에 올라갔다가 뻥 터진 건데 무한순위를 했죠. 중국은 이제 우리로 치면 DTI죠. 예.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자기 수입 대비. 그 구매자가 40% 정도를 박아야 돼요. 그렇죠. 그 집값에. 예. 그리고 60%가 이제 은행 융자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리만 가치는 안 가요. 중국은 고립돼 있다고 경제가. 근데 리만 가치는 안 가는데 무너지더라도. 그러나 예를 들면 이거지. 그래서 은행은 안 다친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40% 가진 개인이 묶어놓은 40% 알거지 만들고 은행 채권 60%만 건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이미 집값 20% 빠졌거든요. 그 그렇죠. 얘기 뭐냐면 개인 재산이 반토막 난 거예요. 그래서 집값 빠지면 그 집 40% 박은 데서 20% 빠졌으니까 그렇지. 뭐 은행에서 빌려준 채무에서는 안 빠지고 결국은 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40%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 한 20, 30% 더 내려가면 알거지 되는 알거지 거지. 되죠. 집산 사람은. 되죠. 예. 이제 집하고 채무가 이제 같은 거지. 그렇죠. 예. 집 가격이랑. 근데 이게 숫자가 10억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탄압을 해야죠. 그래서 뭐 시진핑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예 하려면 재산세 같은 걸 빵 때려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중국이 재산세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종부세인가 보유세인가 해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얘들은 재산세가 없어 중국이.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제가 걸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어도 재산세는 한 푼도 안 내. 그러니까 이게 안 잡아죠. 그래서 그 초기에 뭐 2000년대 그러니까 집 초에 보유해라 이거야. 부동산 부 올려라. 그래서 니들끼리 돌고 도는 그 생태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토지는 애초에 국유였으니까 팔아가지고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돈 가져가고 그다음에 범털들이 또 빼먹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한테는 은행에서 빌려줘가지고 막 짓게 만들고. 그래서 건설사 총괄 채무 5조 달러. 5조 달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6천조 원. 이제 그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자기 수입 뭐 저축률이 굉장히 중국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집어넣고 보니까 은행에 빚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결과는 결국 이제 마지막 남는 거는 자기 돈 40% 집어넣은 건 다 타고 이제 지금 오늘 당장 집이 운이 좋아서 팔리면 집값과 부채가 똔똔인. 그렇죠. 나 뭐 했지 이제 내 인생 돌려줘. 내 40% 어디 갔냐. 그렇죠. 지금 중국이 웬만한 아파트가 웬만한 사람의 연소득이 55배쯤 되거든요. 예. 대도시 아파트 값이 예. 베이징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 비싼데 그럼 55배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뭐 연봉 1억 받는 화이트 칼라다. 연봉 1억짜리로 해서 많으니까 화이트 칼라 연봉 1억이다. 뭐 나이 5, 60대 갖고 연봉 1억 받죠. 55면 55억이란 소리야. 그렇지. 그 정도예요 지금 상태가. 한국은 강남 일부만 중국 애들이 왕창 밀려온 강남 일부만 좀 그렇지 55억까지 안 가잖아. 지금 참. 나 그건 좀 궁금해지는 게 있네. 중국 뭐라고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저 강남 일대 서울에 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정부세는 어떻게 부과할지 모르겠네. 지금 막 생긴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탐사보도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예. 보면은 사실은 21세기 문역 상황이 지금 눈에 훤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죠. 재산세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해서 지금. 그래놓고 무슨 개혁을 하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려면 재산세 때려야지. 근데 이게 이제 토지 국유를 그러니까 재산세가 하고, 없으면은 그냥 집을 갖고 들고 있으면 되거든. 나 돈 묻어놨다. 그리고 얘들은 집도 저거 인테리어 안 하잖아. 맞죠. 예. 그냥 시멘트 골조 상태에서 그러면 인테리어도 안 하고 인테리어는 저기 뭐야 저거 뭐죠 저기 감가상각에 적용되니까 네. 유행도 적용되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그냥 골조 상태에서 나 집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고 있는 집이 6,500만 채인 거예요. 아무도 안 그렇죠. 사는. 네. 이미 뭐 2000년대 초부터 대도시에 그 거주권 멀쩡하게 잘 해가지고 뭐 아주 디자인도 좋아요. 많이 했는데 뭐 칭다오 같은 데 가보면 그 워낙 또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했는데 비어 있는 집들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또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안 하지. 사람이 안 사는데 인테리어 왜 해요? 네. 해놓으면 감가상각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또 구덕다리잖아. 인테리어 해놓으면 한 5년만 지나면 옛날 스타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이게 지금 시진핑 하는 짓이 뭐냐? 저는 21세기 문화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하나씩 여기 같이 해봅시다. 일단 뭐냐면 권력 강화. 그러니까 샹하이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다예요. 맞습니다. 지금 서로 물고 물리는데 예. 말하자면은 예. 가지고 있는 이 레버리지가 예. 이 지금 부동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잠깐 예, 부동산뿐만이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제 가지인데 중국에서 돈 제일 잘 빼먹기 쉬운 게 뭐냐면 전력방. 전력방 그게 중국의 90% 이상의 발전소가 전부 민영이거든. 민영이고 그게 근데 상하이방들이 그 샹하이방들이 갖고 있다고. 일찍 점거를 했죠. 예, 그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멘트나 전력 같은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 중국이 다 민영화돼 있어요. 근데 민영이라는 건 처음에 공장 지을 때 범털들이 관계돼 가지고 외국 차관들이 오고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한번 현금으로 빼먹어. 빼먹고 지을 때 한번 빼먹어요. 빼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중국 시멘트 가격이 우리 가격이랑 같다는 얘기는 우리는 공장도도 없어. 시멘트 공장이 레미콘사까지 뻘크차로 갖다 줘야 돼. 그렇죠. 얘들은 진짜 얄짤없이 공장도인데 예. 공장도에서 우리랑 가격이 같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하게 빼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자 격정주의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특히 그 전력도 똑같아요. 네. 전력도 로컬을 타잖아요. 그렇죠. 로컬리티가 있잖아. 그 그리드망에 망이 다 있죠. 그게 있으니까 그 나와바리가 있죠. 나와바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전력방 빼먹어, 통신방 빼먹었지. 그 다음에 저기 석유방 빼먹어, 석유 다 빼먹었지.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게 다 샹하이방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것들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음모 짜서 나를 항상 죽이려 그런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얘들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디디 추싱 상장 철회. 자기들이 철회시켜 버렸어. 야 제가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뉴욕 증시에 상장해? 웬만한 상장하지 뭐 뒷다리 잡아서 확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뭐 IT 이제 시작됐죠. 상하이방들이 많이 하고 제가 번역한 중국은 괴물이다. 그 책에 보면 중국의 대기업의 마지막 결정의 핵심은 뭐냐?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 거냐가 그렇죠. 핵심이다 이거. 그렇죠. 얘들이 지금 그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지금처럼 시진핑 일파가 샹하이방을 다 잡아 죽이려고 칼 뽑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칼 뽑아서 그 싸움이 목숨 내는 싸움이 됐는데 이건 바꿔라 해도 안 돼. 이제 싸움 한번 이렇게 그렇죠.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빠가지거나 말거나 샹하이방의 근거지가 될 만한 건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튀어들어요. 그렇게 됐죠. 예. 야. 자, 근데 이제 이 시진핑이 또 계산이 있습니다. 산수인지 뭐 소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하이방을 말하자면은 제압을 하고 분쇄를 하고 국내외 다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계 제조업 1번지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완구고 가구고 각종 도구고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거요. 우리 그것만 만들어서 수출해도
국제 순환 돌아간다. 경제는 돌아간다. 수출 계속 플러스되고. 그리고 원료 사올 수 있고 밥은 먹고 산다. 그러니까 다 때려잡아도 돼. 빠바바방 이거요. 때려잡는 게 뭐 IT다 뭐 이런 쪽이니까 제조업 1번지니까 이것만 딱 잡고 나머지는 샹하이방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분쇄하자.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계산이에요. 세계 공급망 아무리 뭐 지금 베트남이다 인도다 뭐 한다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공급망의 기존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공급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제조업 수출하면은 외환위기 안 생긴다. 밥 안 굶는다. 예. 그래서 무슨 외환위기가 안 생기면은 에너지랑 식량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돌아갈 수 있잖아.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지금 것 상태가 같아요. 그 상태.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거꾸로 말하면 경제 체제를 고도화한다든지 경제를 고도화하는 것은 포기해 버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도화하려고 저 기술 훔치고 막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들켰잖아. 또 뿐만 아니라 훔쳐서 크는 놈들 보니까 다 샹하이 방이야. 그렇죠. 내가 그럼 저거 훔치는 걸 내가 왜 도와주냐 이거지. 왜 도와주냐. 오케이. 나를 물어뜯어서 죽일 독사 새끼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 그거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싸구려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만 유지해 간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 미는 가끔 뭐 특별한 기술들 이런 것만 유지해 간다. 지금 대단한 강심장이야. 사실은 이제 이 중국 그 공산당의 그 말하자면은 약탈 네.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목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조업들 뭐 할 때 주로 이제 군수 쪽이죠. 이 뭐 첨단이다 우주전이다 뭐다 하고 하는데 그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돼요. 부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시진핑 중국에서 말하는 쌍순환 경제라는 게 이걸 좀 달리 보이게 된다고. 이게 뭐냐면 쌍순환이라는 게 내수는 내수대로 순환하고 예. 수출은 수출대로 순환해서 자급자족적인 그런 독립성이 있는 중화 경제권을 가져간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쌍순환 경제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에요. 실제 내용은 작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노머스에. 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An economic system independent from the West예요. 그러니까. 서방과 외부 서방이라는 게 결국 경제로 확대하면 세계 전체인데 예. 일로 일대 빼고 그 거기로부터 독립돼서 흔들림 없이 돌아가는 광의의 의미에서 중화 영향권 아래서 일종의 코메콘 비슷한 걸로 그런데 거죠. 혹은 중국 내부에서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들이 이미 세계 제조업 1번지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제조업 수출로 외화벌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싸구려. 내부는 몸살해도 좋아. 어차피 외화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에너지랑 식량 살 수 있으면 나란 돌아가는 거야. 그 까이거 20년 후퇴하고 말지 오라이. 그러니까 신형 김일성 주체. 우리가 몇 번 뭐 개인적으로 공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니지만 네. 한 20년 그냥 후퇴한다고 네. 그 쌍순환이 독립적으로 움직인 걸 만들어 놓고 국내에서 마음대로 정치적인 관리를 하면은 괜찮아 관계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문혁 때 5천만 7천만 죽었어도 괜찮았고 문혁이야 대학진 때. 대학진 때 문혁 때 1,000만 죽어도 괜찮았고 1,000만 죽었고 문혁이 한 2, 30년 후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년을 개판을 쳤으니까 그렇죠. 이래저래 20년이라고 앞뒤로. 그렇죠. 그래도 뭐 중국 금세 따라잡았잖아요. 요번에 한 20년 후퇴하고 말지 까이거 까이거. 바꿔라이. 자 이제 중국이 저렇게 뭐 BGR이죠. 배짜라지 사실은. 배짜라지. 예, 그렇죠. 저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이 동계올림픽에 미국이랑 이제 몇 개 나라가 이제 서방 전체로 확대될 텐데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들어가니까 예. 이때 투닥거리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살벌합니다. 예.